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슈퍼소닉 해보겠습니다. 슈퍼소닉. 띵.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제목이. 왜요? 슈퍼소닉도 아니고 아, 슈퍼소닉. 슈퍼소닉. 네. 도대체 어느 철자에 놀아나라는 겁니까? 슈퍼맨은 슈퍼맨이고 헷갈리는 이 정책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느낌이 슈퍼라고 하는 거 보니까 40, 50대 이게 참- 관계자가 지은 게 아닐까라는 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면 뭐 법적인 뭐 이렇게 등록 절차가 뭐가 이렇게 슈퍼소닉이 뭔가에 돼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조금 슈퍼소닉. 아, 자, 그래요. 소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닉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세대는 게임으로 많이 알려지는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소닉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소닉은 일단 풀네임이 있어요. 소닉 더 해치옥. 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소닉 고슴도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고슴도치 소닉이라고 그냥 부르게 되죠. 그렇죠. 이 게임 회사 세가의 마스코트입니다. 세가. 그렇죠. 슉슉 하고 이렇게 얘가 그렇죠. 튀 나오게 되죠. 세가에서 90년대에 이 16비트 게임기 메가드라이브를 만들게 됩니다. 예. 저희가 어렸을 때 만났었죠. 메가드라이브는 부자 친구네 거였어요. 그쵸. 예. 저희는 이제 그 8비트짜리를 하다가 아, 미안한데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저는 있긴 있었어요. 그 기본 내장 뭐 100몇 개 게임 있고 그리고 이제 팩 끼면 할 수 있는 게 옛날에 고양이 닌자 게임 있었어요. 너도 그럼 부자였어요, 그러면. 어허. 아, 이거 꼰대만 할 수 있는 그. 내 주변에 더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소닉이 있는 이 메가드라이브 혹은 또 닌텐도 그 닌텐도 게임기 그 초무투전 있는 거 그거 갖고 있으면 더 부자였지. 그니까 느낌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저도 게임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대우를 다녔어요. 네. 대우에서 나온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사는 집들은 닌텐도하고 메가드라이브를 갖고 있었어.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좀 비슷한 느낌의 게임을 갖고 있었죠. 그거를 대우든 어디든 들여와서 우리나라 이제 버전으로 나온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잘 사는 집은 일본에서 메가드라이브랑 네. 이런 거 좀 가져왔었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비싼 오락기였습니다. 지금에야 뭐 추억의 게임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에뮬로 하고 있을 그런 게임기지만 그렇죠. 당시에만 해도 이게 정말 엄청난 게임기였고, 당시 이제 게임계는 닌텐도와 이 세가가 조금 맞붙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세가에서 새롭게 이 메가드라이브를 런칭하면서 마스코트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새로운 마스코트를 조금 제안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알렉스 키드라고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푹 하면은 이렇게 주먹 커지고 이런 친구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를 이에 새로 이제 그 마스코트를 정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기획자 한 명이 이 마리오랑 경쟁을 하려면 점프에 우리도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이런 걸 조금 고민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마리오가 뭐 짱이었으니까. 마리오가 엄청 났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점프에도 우리는 공격 판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때 이제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가 몸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스피너택을 하면 어떨까? 스피너택을 고안을 하면서 처음에 어울리는 동물을 아르마딜로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아르마딜로가 이 몸을 둥글게 말아서 방어를 하는 친구잖아요. 모래두지 비슷한 애죠? 그쵸, 그쵸. 모래두지가 아르마딜로의 모티브 삼아서 만든 거니까요. 모래두지가 더 유명할 수도 있어서. 뭐, 그쵸. 여러분들한테는 모래두지가 더 유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르마딜로랑 또 이제 고슴도치 두 개가 있었는데, 고슴도치가 좀 더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 가시로 공격하는 게 더 어울린다. 아르마딜로는 좀 방어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슴도치를 모티브로 삼게 됩니다. 되게 모티브 싸움인 거 알아요? 처음에 뽀빠이가 제가 알기로는 네. 성행을 하니까 그걸 뺏긴 게 마리오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오를 뺏긴 게 이제 이렇게 다 원래 창작은 베낀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베낀다기보다 아이디어를 네.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렇죠. 뭐 요거죠. 근데 이제 개발자 중에 또 한 명이 마침 또 고슴도치 캐릭터를 그려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하. 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냄새가 나는데? 아니 뭐 부정의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밝히는 이야기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저희가 직접 그 개발 현장에 있지 않는 이상 뭐 모르죠. 어쨌든 그때 미리 이제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이 미스터 하리네즈미라는 캐릭터인데 네.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초음속이라는 의미, 빠르고 아주 강력하다 뭐 이런 의미로 소닉? 슈퍼소닉이라고 이름을 땄죠. 슈퍼소닉이 이제 그 초음속, 슈퍼소닉이 번역하면 바로 초음속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슈퍼소닉 또 길어 두 글자로 가자라고 해서 소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가의 이미지 컬러인 파란색을 가져와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늘색이었어요. 옅은 하늘색.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게임판에서 보니까 너무 눈에 안 띄는 거야. 흔히 엉뚱하구나. 네, 다 배경이랑 막 겹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진한 파란색으로 좀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딱 처음에 나왔을 때 마리오보다 엄청 속도감이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비웃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지금 세대들이 소닉 보면 빠르다고 못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속도가 컨트롤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삐용삐용 하고서 뭐 이렇게 아이템 먹고 뭐 하고 해서 한 바퀴 돌고 이러는데 눈이 못 따라가죠. 난 꼭 그러다가 꼭 그 가시에 밟혀가지고 링을 다 떨고 갔단 말이죠. 짱! 이거. 그래서 우리 시대에 동전 떨어뜨린 사람을 다 소닉이라고 불렀어요. 짜랭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아유 저 소닉이다 소닉 이러면서. 난 그런 집은 없는데. 진짜요? 우리는 동네별로 다르죠. 이렇게 놀리기도 했던. 그리고 막 또 소닉이 나중에 가면은 그 너클즈라는 친구도 나와요. 네. 팩이 합체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소닉 2과 3랑 이 팩이랑 뭘 합치면, 합치면은 네. 소닉 앤 너클즈가 딱 돼가지고 맞아. 그때 막 엄청난 혁신이 또 있었던 뭐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메가드라이브에 어울리는 캐릭터로 소닉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가 91년이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 뭐 지금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대목이지만 당시에 그 게임 업계에서는 이때가 정말 맞아요. 엄청난 대목이었습니다. 제일 잘 팔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게 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 있는 이 아타리 쇼크. 아타리 소크.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카드 알아서 띄워줄 거고요. 그게 네. 픽셀 편이었나요? 뭐 픽셀 편쯤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 픽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그냥 알아서 체크해 보시고. 이거 무비적 몇 화냐 이게 정말 옛날인데. 그렇죠. 네. 근데 뭐 나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이후에 닌텐도가 이 시즌을 먹었어요. 그 아타리 게임이 아주 난리가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본 게임들이 진출해서 성황을 이루던 시기였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딱 그 메가드라이브를 사면 소닉을 그냥 준다. 번들로 준다. 아하. 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세가가 메가드라이브를 엄청나게 판매하게 됩니다. 끼어 팔긴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니의 슈퍼 패미콘과 함께 당시에 게임 시장을 양분하게 되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게 조금 오래되면서 세가가 드림캐스트라는 걸 만들게 돼요. 또 슬픈 얘기가 나오네요. 플스에 도전하던 그런 게임기였는데 요게 조금 많이 부진했어요. 물론 그 저희가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플스, 이 드림캐스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게 즐겼었던 건데 저는 얘기는 들었는데 드림캐스트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림캐스트가 되게 예민한 게임기였어요. 고장도 잘 나고 뭐 이게 로딩 속도 같은 것도 조금 좀 아쉽고 뭐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막 그 나름의 장점이 있었던 게임기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했지만 어쨌든 그 판매량 부진과 함께 세가가 좀 쇠퇴하게 되면서 게임기 시장에서는 사실 발을 떼게 되죠. 소닉도 예전만 하지 못하게 됐어요, 점점. 그렇죠. 오리지널 소닉들이 점점 퇴색해가고 뭐 일신에서 새롭게 3D 게임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닉다운 재미를 살린 작품이 거의 없다. 뭐 이제 오히려 최신 나온 3D 그래픽 소닉보다 소닉 매니아라고 2D로 만든 그 소닉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평가가 좋았을 정도로 특히 최근에 나온 소닉 포시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말 그 인터넷 방송인 중에는 이거 하시다가 우신 분도 계세요. 왜요? 소닉 팬인데 너무 쓰레기라서 하고서 너무 막 슬퍼서 운 거야. 그러면서 소닉의 그 위상이 쇠퇴하고 마리오는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마리오 게임에 소닉이 들러리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닌텐도 게임에 닌텐도 뭐 올림픽 그렇죠, 그러면은 올림픽. 거기에 딱 소닉이 살짝 껴가지고 나오고 아니면은 대난투 게임 하면은 소닉 또 나오겠지 하면 소닉 또 한 번 이렇게 딱 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예전에 비해서는 명성이 많이 떨어졌던 그러니까 마치 캡콤 대 SNK
옛날에는 캡콤도 SNK 하면 야, 이 두 게임이 만났구나 드디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철권에도 기스 하워드가 나오고 아, 진짜요? 네네네. 그리고 뭐 소울 칼리버의 하오마루가 나오고 아, 펭수가 뭐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뭐 그런 것처럼 네. 이제 반다이 남코 쪽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캡콤 게임 같은 거에도 이렇게 콜라보로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SNK 팬들이 킹오파나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사무라이 쇼다운 보면은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그러니까 오히려 탑 게임 가서 더 잘 되고 있는 마리오와 소닉의 관계랑 비슷한 거죠. 본 게임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제 콜라보 게임에 가고 있으면은 더 잘 나가고 있는. 정말 한숨 나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롱맨과 함께 양대 파란 시체, 파란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람돌이 소닉, 고슴도치하면 소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름이 떠오르는 네. 지금 어찌 보면 고슴도치계의 영원한 레전드 대명사. 네, 이런 식으로 좀 표현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닉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릴 때 봤던 클래식 소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는 모던 소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닉 어드벤처라는 게임 때부터 팔다리가 좀 더 길어지고 색깔도 좀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클래식 소닉은 이제 좀 나중에는 이제 세계관이 좀 독립이 돼서 다른 세계의 소닉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편입이 돼서 자기만의 좀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프로필이나 능력치가 조금 갈리게 돼요. 여기도 멀티버스인 건가요? 뭐 그런 느낌으로요. 네, 그렇게 되고 또 국내에서는 소닉을 게임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애니메이션을 아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요. 네, MBC에서. 그쵸, MBC에서 바람돌이 소닉이라고. 소닉, 바람돌이 소닉. 소닉이 막 칠리 핫도그를 좋아한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다들 그 칠리 핫도그가 뭔가 이렇게 좀 궁금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 고담하고 극장 갈 때마다 먹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나도 이제 생활화가 된. 네, CGV 칠리 핫도그. 왠지 그 소닉 나오면은 콤보로 팔 것 같은 느낌도 나네요. 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들이 그렇게 덕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문화는 CJ가 만든다고 하지만 그렇게 덕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SBS에서 소닉 애니메이션이 또 한 번 방영이 되고. 아, 맞아요. 그쵸. 그건 좀 더 진지했어요, 내용이. 막 동물들이 기계화가 되고 이런 걸 소닉이 막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 아마 다음에 설명해드릴 슈퍼 소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슈퍼 소닉은 이제 게임 내에서도 에메랄드를 다 모으면, 카오스 에메랄드라는 걸 다 모으면 변신할 수 있었던 일종의 초사이어인 같은 개념이었는데, 아, 맞아요. 실제로 초사이어인에서 모티브를 따온 게 맞습니다. 드래곤볼에서. 네네네네. 손오공이 분노에 의해서 변신한 거와 다르게 여기서는 그냥 카오스 에메랄드의 힘을 얻으면 이제 노란색 소닉이 되는데 이 노란색 소닉은 하늘을 이렇게 막 날 수도 있고 더 빠른 속도로 날 수가 있어요. 거의 에메랄드 얻어본 적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컨트롤할 수 없었다고. 저도 한 번도 못 저는 얻어봤는데. 스테이지 1 그린힐을 깨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 네. 제가 꼭 죽는 맵이 있었어요. 놀이공원 맵. 네. 물 차잖아요. 그거 3죠? 3였나? 3였던 것 같아요. 물 차면 꼭 죽었어요. 네, 물 차면 꼭 죽었고 저는 엔딩을 본 적이 없어요, 소닉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어릴 때는 소닉을 친구하는 것만 구경했었고 네, 맞아요.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는 네. 너였구나. 전 나도 그랬어.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자라서 소닉을 처음 해본 게 GBA판이었어요. 팩 꽂아 사는 그걸로 처음 해봐가지고 그때 그걸로 하는데 그렇게 안 깨지더라고요. 참 유행이 지난 다음에 꼭 이렇게 부자 아닌 사람들은 꼭 유행 지난 다음에 하더라. 근데 또 나이 먹었다고 해서 소닉을 또 사보진 않는다? 그렇죠. 왠지 하면 돈 아까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렇게 7개를 모아서 변신하면은 소닉이 아까 음속 정도였잖아요. 네. 얘는 거의 광속입니다. 그러면 게임이 안 보이겠네요? 뭐 그래야 되는데 사실 눈으로 다 보이게 만들어주죠.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이 변신이 과연 이번 영화에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소닉이 이런 단계까지는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소닉과 함께 하는 테일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 별명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테일이니까. 네, 제 고테일이거든요. 고담보다 테일이를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테일이. 그리고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이제 여우인데 네. 예고편에서 한 번도 등장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원래 뭐 1편에서도 안 나왔잖아요. 나쁜 말로 소닉 따까리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네. 네. 둘이 커플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얘 고추예요. 뭐 소닉 1 때도 소닉만 갖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슈퍼 소닉이 1, 2, 3가 나올 거라고 하면 2편에 나와야겠죠. 뭐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그러면은
빌런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빌런인 로보트닉. 되게 생소하네요. 그쵸. 이게 우리에게는 닥터 에그맨. 앞서 이제 세가에서 새로운 마스코트를 만들 때 나카유지 씨가 이제 총괄 프로듀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디자인했던 캐릭터가 있대요. 근데 이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캐릭터 그 디자인을 킵해뒀다가 이 소닉 시리즈의 보스가 이제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 빌런으로 요걸 딱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서 만든 이름은 에그맨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 패키지판에 이제 로보트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조금 기계를 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보 로보트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서 북미판에는 로보트닉으로 알려지고 일본판이나 우리나라에는 에그맨이 더 익숙해진 상황이었는데. 그렇구나. 네. 아니 1편 제일 첫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또 이제 적으로 나오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소닉하고 에그맨은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관계인데. 그렇죠. 설정상 IQ가 300이 넘어요. 300이 넘는데 계속 소닉한테 지는구나. 그렇죠. 이 로보트닉이나 박사는 로봇을 만들거나 이런 공학적인 건 천재이겠지만 뭐 소닉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허술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전 세계를 에그맨 랜드로 만드는 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자꾸 소닉한테 지면서 그 수건 사업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북미판이 로보트닉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나중에 설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걸 살려내자. 그냥 로보트닉이 이름이 아니라 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에그맨은 닉네임이고 원래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그의 성이 로보트닉이다. 뭐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뭐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그쵸?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로보트닉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거의 다 사용하지 않아요. 이번에 영화가 아마 나오면서 그냥 에그맨이라고 부르기 좀 그러니까 좀 그냥 일반적으로 로보트닉 박사라고 불린다라는 설정을 많이 살려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이런 이름의 예를 들면은 좀 사실 독특한 케이스가 이 소닉 자체 내에 있어요. 테일즈가 사실 본명이 마일즈 프로워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일즈가 본명인 줄 알지만 테일즈가 본명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원래 캐릭터 디자이너는 마일즈 프로워, 그다음에 게임사는 테일즈 서로 막 밀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간 미들 네임으로 테일즈를 넣었어요. 마일즈, 테일즈, 프로워.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렵네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에그맨이라는 별명답게 되게 동글동글한 체형인데. 그렇죠. 요번 영화에서 짐 캐리는 길쭉길쭉 하잖아요. 너무 길쭉하시고, 아니, 너무 말랐잖아요. 그쵸. 거기다 코수염은 있지만, 원래 대머리라는 설정이 있으니까, 대머리로 나와야 되는데, 모발이 또 풍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대머리인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대머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하이모로 속인 건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짐 캐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 캐리가 당연히 소닉의 목소리겠구나 생각을 했지 에그맨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너무 안 어울렸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또 막상 또 영화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나중에 체형이 부풀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파워슈트 같은 느낌으로. 빵! 네, 워낙에 루피처럼. 좀 그런 걸 또 요새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요번 영화에 보면서 전기가 막 흐르는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같은 거에 안 당하는 뭐 이렇게 옷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로보트닉처럼 변하는 막 그런 게 아닐까라고도 추정만 해보는 겁니다. 이건 제 그냥 상상이에요. 그쵸, 봐야 알죠? 네. 당신이 뭐 영화계 관계자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알 수 저는 절대 없습니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막힌 마케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마케팅이만 하면 기가 막힌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거든요. 뭔 소리인지 알겠네요. 네네. 이 영화에게 일어났었던 되게 불행한 사건을 비꼬는 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이제 영화 예고편이 공개가 됐었는데 저희가 또 리액션도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상의 실어요가 60만 개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평을 많이 남겼고 이 막 소닉이 특히 놀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한때 이빨이 보이는데 그 장면만 놓고 극혐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싫어했던 거였고 소닉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던 아까 말했던 그 나카유지 씨, 이 사람도 별로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소닉의 디자인이 저희가 알던 것과 다르고 너무나 많이 실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거리감을 느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닉이 달리려고 하는 포스터 여기다가
머리띠를 두르게 한 다음에 털복동. 근데 그건 한국 사람들만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조롱당했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논란 때문에 11월에 개봉했어야 될 영화를 디자인 수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개봉을 미뤘고, 이쯤 가서야 이제 다시 예고편이 등장하였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소닉이랑 많이 비슷해지면서, 많이 비슷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됐다. 이게 소닉이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다? 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알던 소닉으로 디자인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 예고편을 그 페이크로 만든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있었죠. 계획이 다 있군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라고 한다고 하면은 돈 써가면서 무슨 개짓거리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잘 한 건가? 뭐 아니면 기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그냥 올려버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화제성이라는 면에서는 네. 확실히 이게 만약에 마케팅이었다고 하면 정말 성공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모로 평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소닉 디자인이 바뀌고 나서 소닉이 이제 달리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그 향수를 느끼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닉의 그 살색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털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겁니다. 뭐요? 명탐정 피카츄 개봉했을 때도 이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같은 CG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애매한 게 그 동물은 털이 다 있어요. 안 보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현하느냐, 구현하지 않느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팀은 구현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죠. 우리도 걔들 배 보면 네. 배에 이제 살이 이렇게 싹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털이 있긴 있죠. 털이 적잖아요. 적죠. 근데 여기는 털이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짜자자자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소닉만 나오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옆에 그 인간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 경찰분. 그 가족 얘기가 사실 더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그 명탐정 피카츄도 사실 피카츄의 귀여운 매력도 좋았지만 사실 그쵸. 사람 얘기는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사람 얘기가 되게 노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꼈던 그런 게 재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범블비, 명탐정 피카츄 딱 요런 류의 이제. 그렇죠. 예.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영화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판단이 일단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문이 흉흉하다 보니까 소닉의 아까 CG를 맡았던 네. 무빙 픽처스, 여기가 이제 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캐나다 그 밴쿠버에 있는 스튜디오가 사업 정리를 하긴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해고가 됐는데, 이 소닉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밴쿠버에서 여러 회사들을 지원해주던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더 이상 밴쿠버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사업을 정리한 거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요? 아까 말했던 그 명탐정 피카츄도 했었고요. 말레피센트 쪽도 했었고요. 그리고 캐츠. 네, 캐츠의 CG도 이쪽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영화들을 대부분 했다는 거잖아요. 명탐정 피카츄 때도 안 귀엽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캐츠는 아예 뭐 평에 아예 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였었고.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의 CG를 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정도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게 하느냐, 그거를 되게 못하는 게 아닌가. 이 회사가 유독 털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털 전문 회사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저희도 광고를 옛날에 이걸 잠깐 찍었었는데, 그때 퍼라고 그러거든요. 펄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CG를 표현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그 면에서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과시하고자 좀 더 넣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저희가 말레피센트 2 때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소닉과 되게 닮았다. 예고편에 나오는 거와 되게 닮은 캐릭터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요정이. 같은 회사라서 같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기도 하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종종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과연 이 회사에서 다음엔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될지. 자, 그 다음에 소닉의 목소리에 네. 대해서도 얘기할 게 있다고요. 거의 진짜 TMI 수준에 가까운 거긴 한데 네, 원래는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냥 혹시나 해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기 캐릭터들 하면은 그 대표 목소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명탐정 피카츄에서도 사실 오리지널 피카츄 성우인 오오타니 이쿠에 씨가 그 귀여운 목소리 버전은 본인이 직접 하셨거든요. 마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리오 게임의 모든 목소리는 단 한 사람 찰스 마니테이라는 인물이 하고 있거든요. 막 오호 막 하고 하는 것들. It's me, Mario. Woohoo! 그분이 계속 담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드래곤볼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래곤볼도 이제 그쵸. 손오공 목소리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죠. 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 빼고 다 바뀌게 됩니다. 한국 빼고.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원래 카네마루 주니치라는 분이 이제 소닉의 목소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소닉 목소리 외에 기억할 수 있는 목소리는 사이버 포뮬러의 카자미 하야토의 그 일본 목소리가 이분이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원작 드라마 카케크루이에 나왔던 이 나카가와 타이시라는 그 배우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배우로 다 바뀌게 됐다. 왜 바꾼지는 몰라요? 바뀐 이유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원작 팬들도 그래서 되게 아쉽다라는 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인들도 되게 아쉬워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중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시즌이 바뀌면서 이 성우들이 바뀌긴 하는데, 카네마루 주니치라는 분이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일본 내에서도 반응이 많이 갈리는 편이고, 그리고 북미에서도 2010년부터 이 로즈 크레이그 스미스라는 성우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또 두고 지금 벤 슈워츠라는 배우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술자는 세술을 담는다라는 느낌으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서 원작 그 팬들은 지금 상당히 아쉽다는 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닉 그 애니메이션에서 거의 소닉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엄상현 성우님이 이제 다시 소닉을 담당하게 되어서 이번에 예고편을 보면은 난 소닉 작은 파란색 슈퍼 에너지볼인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본인 목소리로 이제 소닉을 연기하더라고요. 네, 어릴 때 소닉 봤던 그 우리나라 이제 팬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 말고 우리 세대는 박영남 성우님이 사실 하셨었고, 그래요? 네, 케이블 방송에서 소닉 해줄 때 엄상현 성우님이 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세대, 그러니까 한 20대만 해도 소닉 하면 엄상현 성우님 목소리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극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그렇게 배려를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짐 캐리 담당인 김한진 성우님이 이 로버트닉 박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짐 캐리의 김한진 성우님 연기를 좋아하는 그 팬들 층과 그리고 무조건 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닉의 원작 팬들을 다 잡은 게 아닌가 이런 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기만 했을 때는 네. 굉장히 해지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다 해지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극장에 많이 안 간다고 하는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1월달 성적만 봐도 작년보다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슈퍼소닉도 그렇게 많이 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사실 더빙까지 한 이유도 우리나라에서 극장판을 더빙을 하는 거는 사실 정말 저연령층 타겟이거나 이제 나중에 VOD판을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경우는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더빙판을 존재하게 하는데 이번에 소닉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사실 이전에 그 명탐정 피카츄가 본편이 되게 욕을 많이 먹고 더빙판이 인기가 꽤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본편으로 아마 봤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연기가 어색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듣던 포켓몬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카츄는 계속 뭐 사람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꼬부기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꼬북꼬북 이런 게 아니라 막 다른 말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더빙판에서는 그걸 다 이제 해주니까 하긴 영어권에서는 울음소리 같은 거를 울음소리로 한 것도 있고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니까 더빙판이 훨씬 더 낫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세대도 어릴 때 고라파덕이 와서
파덕 이렇게 그쵸. 우는 게 더 익숙하지 막 싸이닥 이렇게 하는 게 그쵸.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 파덕에 익숙하신 분들이 더 몰입감이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더 호평을 받아서 이번에 소닉도 아마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더빙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고담이 말한 것처럼 사실 코로나가 좀 심하다 보니 특히 어른들도 지금 극장에 잘 안 가는 상황에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가기 힘들죠. 네, 나들이 하시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만약에 영화 디프리를 할 수 있다면 영화 디프리를 하겠고 안 된다면은 테일이는 리뷰가 하고 싶어서 테일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윙윙윙윙윙윙. 안녕, 난 바람돌 소닉. 내 소닉 파워로 친구들 지켜줄 거야. 왜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냐? 아니야, 난 정크야. 이런 느낌으로. 안녕, 난 바람돌이 소닉.